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내려집니다.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 여부가 판결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우 농가에서 또 구제역 확전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날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10km 떨어진 곳입니다. 설을 앞두고 확산 우려가 커지고 방역 당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했지만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핵무기가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에 이어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 자유한국당 정당대회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조만간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여 한국당 전당대회는 3파전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은퇴한 5, 60대 등에게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사표가 전격 수리됐습니다. 지지층 이탈을 조기에 수습하고 경제 행보를 이어가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날씨는 포근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 여부가 유무죄를 가릴 쟁점입니다. 김 지사의 정치적 운명도 걸려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원의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긴 지 5달 만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불법 여론 조작에 가담하고 지방선거 때에도 도움을 요청하며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을 만난 적은 있어도 댓글 조작은 몰랐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지금도 누구보다 간절하게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재판부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드루킹 일당은 지난 2016년 11월 파주 누름나무 출판사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고 여론 조작을 도와준 대가로 총영사직을 제안받았다는 겁니다. 특검 측은 이런 주장을 토대로 김 지사가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결심해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말부터 정치기사 댓글 118만 개의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와 함께 김 지사의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고 노회찬 전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까지 더해 모두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와 특검,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김 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판가름할 사법부의 첫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의 한 원룸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던 용의자 곽상민이 검거 도중 자해를 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8시 30분쯤 한 택시기사의 제보를 받고 충남 부여 사비문 인근에서 택시에 탑승한 곽 씨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곽 씨가 갖고 있던 흉기로 가슴과 복부 등 10여 곳을 자해 크게 다쳤고 경찰이 곽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20여 분 만에 숨졌습니다. 곽 씨는 지난 27일 밤 9시 30분쯤 동탄 A씨의 원룸에서 A씨와 B씨를 흉기로 찔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 금광면의 젖소 농가에 이어서 이웃마을 한우 농가에서도 구지역 확진 판정이 또 나왔습니다. 설을 앞두고 확산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천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의 축산농가입니다. 농가 바로 앞 논에는 방역팀이 굴착기를 동원해 구덩이를 파고 사육에 사용했던 갖가지 물품들을 모아 태우고 있습니다. 방역 차량도 쉴 새 없이 농장 주변과 마을 도로를 오가며 소독제를 뿌립니다. 방역당국은 이 농가에서 사육해온 젖소 120마리 모두를 긴급 처분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레터링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살처분하고 있는 거예요. 100마리 정도는 했을 겁니다. 지금. 예, 농장 관련된 차량은 이렇게
출입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소독을 실시하고 저희가 또 들어오면서 이제 개인 소독도 실시하고 이런. 방역 당국은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소와 돼지 500여 마리도 폐기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 9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연이어 경기, 충남, 충북 전체 우제류 백신 추가 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 구제육이 발생한 지역의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24시간 이동이 금지되며 축산 농장과 작업장 출입도 금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로부터 10km 정도 떨어진 인근 마을에서도 구제역이 확진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구제역은 전국의 축산 농가를 휩쓴 2011년이며 가축 300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대내외적 경제 환경 악화로 기업의 체감 경기가 2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번 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를 보면 전체 산업 업황 BSI는 69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3월 69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한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다고 경제매체 CNBC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CNBC는 지난주 경제 전문가 46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22명이 올해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 즉 아무 협정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의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북아일랜드에 엄격한 국경 통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안전장치는 대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하원은 현지 시각 29일 메이 총리의 플랜 B에 대해 의원들이 내놓은 수정안 7건을 각각 표결에 붙인 결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대형 국책사업 23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24조 원이 필요한 사업들인데 경제성 없는 토건 사업에 혈세 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23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총 사업비 24조 1천억 원 규모로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3조 6천억을 비롯해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에 5조 7천억 원, 광역교통, 물류망 구축으로 10조 9천억 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4조 원이 확정됐습니다. 전국을 골고루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 발전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 과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김천 거제 간 남북 내륙철도 사업에 4조 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경북 동해선 전철화 사업에 4천억 원,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1조 5천억 원,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에 1조 1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또 접경 도시철도 7호선 연장에 1조 원, 평택 오송 간 고속철도 복복선화에 3조 1천억,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7천억, 충남 성문산단 인입철도에 9천억 원이 소요됩니다. 울산 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 1조 원, 부산 신항 김해 고속도로 8천억, 세종 청주 고속도로에도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에는 1조 원이 집행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8천억, 전북 상용차 산업 혁신 성장에 2천억,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에 4천억,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과 제주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에 각각 2천억과 4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 4조 7천억 원을 비롯해 경기와 울산, 대구, 전북, 전남, 충북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원과 충남, 부산과 세종, 대전 순이었습니다. 수도권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제외된 가운데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 지역 사업 등은 별도로 고려됐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 부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23개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10년 동안 추진되며 국비로 18조 5천억 원이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에서 조달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엔 추위보다도 답답해진 공기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죠. 박현실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다시 공기가 안 좋다고요? 네, 이번 겨울은 추위 아니면 꼭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대기 정체로 현재 경기와 충북, 전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대기 정체로 밤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황사용 마스크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전국에 구름이 많은 모습입니다. 추위도 한결 누그러졌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2.5도, 부산은 영상 6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이 높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서울 8도, 광주와 대구 11도, 대전 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하늘이 차차 흐려져서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오전 무렵에는 수도권과 충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눈비가 확대되겠고요.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오면서 건조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정권의 비핵화 의지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정보당국이 북한은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은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도발 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1년 넘게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Kim Jong-un continues to demonstrate openness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하지만 북한 정권이 완전히 핵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North Korea will seek to retain its WMD capabilities and is unlikely to completely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production capabilities. 핵무기는 곧 정권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Our assessment is bolstered by our observations of some activity that is inconsistent with full denuclearization. 지나 헤스펠 중앙정보국장도 북한이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공개와 핵무기 해체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외신들은 미국의 정보수장들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거듭 의구심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북미가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놓고 세부 조율하는 가운데 2차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비핵화를 끌어내야 하는 트럼프 정부의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국방부와 외교부를 잇따라 방문한 데 이어서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부 북미국장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경색 국면에 접어든 한일 관계가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이 미국이 아닌 일본을 방문합니다. 김태진 북미국장은 유엔 사측 초청으로 1월 30일부터 31일간 주일 유엔사 후방 기지를 방문해서 기지 시찰 및 유엔사 주일 미군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미 한 달가량 전에 초청을 받았고 일본 내 미 공군 기지 등을 방문하는 일정이라는 게 외교부 설명이지만 관심은 일본 측 미국 담당 당국자와의 만남에 쏠립니다. 보통 지역국장들이 외국을 방문할 경우 해당 국가 당국자를 만나는 관례가 있는 만큼 초계기 갈등의 출구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는 겁니다. 특히나 유엔사를 매개로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미국이 한일 간 소통에 관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앞서 해리스 미 대사도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한일 갈등에 미국의 중재가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간에 협의할 문제지만 한미일 동맹 차원에서 또 고려할 사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동맹 간 갈등이 달갑지 않은 미국도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자들의 입단 접촉이 한일 갈등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연입니다.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로 거론돼 온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오늘 출판 기념회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하고 당권 경쟁에 뛰어듭니다. 홍 전 대표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어제 오후 홍 전 대표와 핵심 측근들이 만나 최종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대표는 어제 회의에서 황교안 전 총리의 출마로 한국당이 과거로 회귀할까 걱정이고 박근혜의 시즌2 도로 탄핵당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당대회 출마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전 대표가 당권에 도전하기로 최종 결심하면서 한국당 전당대회는 황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 전 대표 등 3강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지난해 제기했던 의혹을 또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치적인 금도를 벗어난 후안무치한 행태이고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밤 늦게까지 열렸던 국회 운영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남편에게 집을 증여받은 지 석 달 만에 매각하고 해외로 이주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사적인 사안을 공개하는 건 옳지 않다며 아무 문제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어떠한 민사불법, 형사불법, 탈세 모두 없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 자녀라 하더라도 정말 그건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공격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만에 곽 의원이 다시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다혜 씨 아들의 초등학교 학적 서류를 내놨습니다. 집을 처분한 다음 날 해외 이주를 이유로 학적 변동을 신청했다면서 다혜 씨 남편이 다녔던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있었다는 소문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정려 처분했다느니 청와대에서 딸 가족을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했다느니 등 여러 의혹과 관측,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의원이 음해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법률상 경호 대상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 불법, 탈법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쟁의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건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하던 과거 정부의 공작 정치가 떠오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인 곽 의원이 특수관계인 관리를 방기해 국정농단을 초래한 과거나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청와대는 곽상도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와 공개에 대해서도 불법성을 확인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은퇴한 50-60대들은 SNS에 험한 댓글이나 달지 말고 아세안 국가로 가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 정책위원장의 사표가 소리됐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철 보좌관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현철 보좌관을 만나서 우리 정부 초기 경제정책의 큰 틀을 잡는 데 크게 기여했고 보좌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자신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어제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SNS 문자 메시지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이번 주까지 장기간 휴가 중에 있다면서 사의를 표명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대변인도 고 부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는 모두 오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연차 휴가를 낸 고민정 부대변인은 설 연휴 직후부터 다시 출근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다시 불발된 데 이어서 노동계 양대 축인 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꼬일 대로 꼬인 모습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대의원들의 불신이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민주노총의 3개월 조건을 계속 무시하면서 계약을 강행해온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민주노총이 합의 안 한다고 계약을 멈추겠습니까? 민주노총은 들어와서 나갈 거 아예 들어오지 말아라. 경사노위는 합의하러 오는 조직이지 싸우러 오는 데 아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분위기가 급변하자 경사노위 참여 원안을 포기하면서까지 조건부 참여 수정안 통과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조건부 참여안마저 부결되고 혼란이 이어지자 집행부는 경사노위 참여를 빼고 사업계획을 다시 짜겠다며 서둘러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새롭게 가장 빠르게 사업계획 시행계획 만들어서 임시대연대 소집해서 동지들과 함께 결의에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힘실어 주십시오. 경사노위에 참여해온 한국노총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서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이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 경영계 요구를 거의 그대로 담은 권고안을 내놓은 데 반발해 사회적 대화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당분간 경사노위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풀어보자고 했지만은 과연 이 문제가 제대로 잘 풀릴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민주노총 참여를 기다리던 경사노위는 이제 한국노총마저 빠지게 되면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무게감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등을 강행하면 총파업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 현안 처리 속도 조절 등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노정관계 복원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단이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모두 사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도 오늘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행이 예상됩니다. 변호인단은 지금까지 재판부의 진행 방식으로는 임 전 차장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단체로 사임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가 최근 불거진 손석희 대표이사와 여성 아나운서 간 소문은 가짜뉴스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는 현재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각종 소문은 모두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가짜뉴스라며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작성되고 유포된 근거 없는 SNS 글과 일부 기사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고 유통하는 모든 개인과 매체를 상대로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이었던 고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에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영화인들이 위안부 이야기를 다뤘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들여다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뒤늦게 영어를 배우는 과정을 담은 영화 I Can Speak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비틀며 흥행과 비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상업 영화의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배우 남은희 씨는 고인의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좋은 곳에 가시라고 그냥 마음을 빌려왔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날개를 달고 편한 세상에 가시라고. 변영주 감독의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모습을 담아 세 편의 연작으로 완성했습니다. 90년대 중반 이 다큐멘터리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인연을 맺은 변영주 감독도 추모를 표했습니다.
변감독은 김복동 할머니가 세상 모든 피해 여성의 깃발이 됐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룬 영화는 한두 편이 아닙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과 강일출 할머니가 그린 그림을 모티브로 삼은 귀향은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합니다. 지난 2016년 개봉해 누적 관객 350만 명을 넘기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해 개봉한 허스토리는 부산의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들이 부산과 일본을 오가며 벌인 피나는 법정 투쟁 실화를 스크린에 옮긴 작품입니다. 생존자는 이제 23명에 불과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 문제인 만큼 끊임없이 영화로 만들어 계속 되새겨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 내 인사로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구속기한안의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다음 달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을 50여일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된다며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을숙도 야생조류에서 H7형 조류 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3일 부산 을숙도 일대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의 생체 시료를 분석한 결과 H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H7형 AI 바이러스의 정밀 검사 결과는 2-3일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도매상이 적발됐습니다. 상자를 바꿔 원산지를 속이는 이른바 포대가리 방식으로 대형마트에도 수십 통이 유통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농수산물 시장. 대형 화물차에서 빈 상자가 밖으로 던져집니다. 가서 버려진 상자를 확인해 보니 중국산 표고버섯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화물차 안에서 버섯을 새 상자에 옮겨 담는 이른바 포대가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매상 양모 씨 등은 이런 식으로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속여 대형마트 8곳에 납품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중국산 표고버섯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상자에 옮겨 담아 국내산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최근 1년여 동안 원산지를 속여 유통한 중국산 표고버섯은 41톤으로 3억 3천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적발된 상인은 공급 물량을 맞추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표기해서 오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표기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모질라다 보니까 업체에서 양이 적다고 하고. 중국산 표고버섯은 1kg에 10,000원가량 더 싸지만 국산과 구별이 어렵습니다. 네, 국산 표고버섯은 눈으로 확인한다기보다는 직접 손으로 이렇게 한번 만져봤을 때 좀 단단한 감이 느껴지고요. 중국산 표고버섯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좀 말랑한 느낌의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버섯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로 양 씨 등 3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설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설맞이 직거래 장터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유통 수수료가 줄어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값싸게 차례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남도청 앞 너른터에 설맞이 직거래 장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 지역 22개 시군의 뇌로라는 특산물이 다 모였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어느 곳보다 값이 쌉니다. 물건들도 보니까 너무 좋고 진짜 명절 세시려면 이런 데를 이렇게 오셔서 보시고 사시면 더 저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농귀촌 협동조합에서도 정성스럽게 재배한 농산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듣기 힘든 농촌을 살리기 위해 도시에서 돌아온 청년 농업인들은 유기농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유기농만 하는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드시고 앞으로 더 건강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떡매를 쳐서 만든 따끈따끈한 인절미 맛이 일품입니다.
명품 한우 시식회도 열렸습니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품목에 따라 많게는 30%까지 싸게 팔고 있습니다. 유통 단계를 생략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공통으로 이익이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최우수의 농산물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전남도민의 많은 이용을 바라겠습니다. 설 대목을 맞아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직거래 장터에 차례상을 준비하는 실속파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보만입니다. 수요일 굿모닝 YTN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